네, 34번에서 38번, 죄송합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지식 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자, 개념이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이 바로 개념이다. 자,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자, 그러니까 현실의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을 비판한 누구? 들레즈의 견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34번 보세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은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특정 견해 누구? 들레즈.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로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때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자 밑줄 치겠습니다.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 자, 상대적 다름입니다. 차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합니다. 뭐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보세요. 소금의 보편적인 특성은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게 짜다, 흰색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짜다라는 것은 설탕에 비해서 짜는 거죠. 밀가루에 비해서 짜는 거고, 그쵸? 흰색이라는 것은 뭐 깨에 비해서 흰색이고, 까만 색깔은 뭐 있을까요? 검은 콩가루 이런 거, 그런 것과 다르게 흰색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즉 소금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소금과 다른 대상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개념적 차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다. 비교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들마다 염도와 빛깔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뭐 유명한 저기 신안에서 만들어진 소금과 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금과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과 죽염, 그러니까 대나무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금과 또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차이, 구분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개념 그렇다면 그것은 개념적 차이로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그러니까 소금은 이래야 한다라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러하기 때문에 소금이다라는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습니다. 어떤 개념을 규정할 때 이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하는 이 상대적인 차이를 하는 개념적 차이로는요, 개념의 폭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외에 다른 것들이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인식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폭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로 반복과 강도. 자, 일반적으로 방법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내는 과정. 계속 반복함으로써 강도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여기서 강도란 무엇이다?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의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보세요.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할 때 연주할 때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그 컨디션과 실수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네.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등장을 하는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름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이 자체. 그 강도의 차이이고요. 강도의 차이가 바로 차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개념은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들레주도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들레주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돌리게 했다는 것. 점에서 의의를 두른다. 그러니까 다 34번은 1번이고요. 35번. 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소금, 니은은 소금 입자, 디귿은 뭐예요? 연주죠. 그러면은 각 개념은 무엇이냐? 기억은 개념이에요? 예, 기억은 개념입니다. 니은은요? 니은도 개념이죠. 디귿은요? 디귿은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별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2번이 됩니다. 기억과 달리 디귿은 개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개별 대상의 차이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이 자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개념의 폭력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36번. 개념의 개별 대상을 포섭시킴으로써 나타난다. 네. 맞고요. 자, 개념을 맞추어 세상을 보았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고요. 개별 대상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만을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개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어떤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그 개별 대상들을 포섭한 거대한 개념 전을 봤을 때 다른 것과 비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개념의 폭력이다라고 했었으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만을 강조한다. 예, 맞고요. 개별 대상과 개념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대상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별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다. 그러면 옳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럼 그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의 폭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개념에 대해서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개념의 폭력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자,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인데요. 자, 한나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한나는 냉면의 질인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것이고, 너는 A를 차이 자체로 여기고 있는 거죠. 냉면 고유의 절대적 다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 자체로 가야 됩니다. 상대적 다름일 경우에는 개념적 차이고요. 개념적 종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냉면의 차이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함흥냉면 그 자체에서 A라는 집에서와 그러니까 A라는 가게와 B라는 가게가 있어요. 자, 보세요.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게 둘 다 함흥냉면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함흥냉면의 맛과 여기서 만드는 함흥냉면의 맛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이 자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서로 비교한다라는 건 이거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맞는데 이것은 개념적 차이를 알게 된 것이죠. 그쵸.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은 그 냉면의 면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면과 육수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건 상대적 차이죠. 상대적 차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들레즈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차이 자체를 알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건 맞아요. 절대적 다름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적 다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너의 의견은 들레즈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기에 대해 들레즈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제시했다. 가령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들을 활용한다면 완벽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이다. 이게 개념적 차이와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아예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개념들은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이런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을 통한 대량 인쇄 작업을 통해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의 동일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언뜻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윤곽선의 번짐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계가 막 뭔가를 막 뽑아내는데 그때에 들어가는 잉크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실크 스크린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크 스크린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각도가 뭐 한 2cm 정도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어쨌든 뭐예요?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차이 자체죠. 차이 자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1번 해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는 없죠. 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 해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겠군. 그런 거죠. 남자라는 개념, 과학자라는 개념, 뭐 성인이라는 개념, 이 개념들이 아인슈타인이라는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3번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앤디 워홀이 대량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겠군. 예, 맞고요. 5번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의 색상과 윤곽선에 대한 지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죠? 네, 고생했습니다.